안녕하십니까. 군설 이주성입니다. 요즘 제가 해병대가 휴가 나와서 사고 친 얘기를 좀 올렸더니만 제보되는 사연의 대부분이 유사한 사건들입니다. 이런 사연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단 해병대원이 위장복을 입었다는, 그리고 링도 찾겠죠. 다른 점이 있다면 타군을 때린 가해자가 있는 반면에 타군한테 맞은 피해자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때렸든 맞았든 간에 그건 결과일 뿐, 시작은 대부분 우리 쪽에서 시비를 걸었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우리 쪽에서 전혀 시비를 걸지 않았음에도 저쪽에서 먼저 시비를 걸었고, 우리 해병 한 명에 저쪽은 무려 7명이라는 우리 쪽의 일방적인 수적 열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 당시 사건의 뒤처리를 담당했던 분이 직접 저한테 제보해 주신 사례입니다. 시기는 90년대 초반, 싸움의 장소는 광주 광역시 금남로, 주인공은 김포 모 대대에서 첫 번째 휴가를 나간 해병대 일병 한 명과 그날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해서 금남로 현지에서 회식을 한 특전사 중사 7명입니다. 이 7명의 특전사 중사들, 제가 보기에는 그 부대는 아무래도 위치상 전남 담양에 있는 땡땡 공수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건을 설명하기에 앞서서 어느 특정 지역을 얘기한다는 것은 다소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단어 선택에 아주 신중을 기하고 주의할 테니까 혹시라도 귀에 거슬리는 표현이 들어간다면 절대로 그건 어느 지역을 비하하거나 띄우려는 의도가 전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사건의 장소가 거기였을 뿐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얘기하려는 그날 사건의 현장, 광주 금남로는 저 역시도 좀 아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가 해병대 소위 임관 후에 지금은 전남 장성으로 옮겨간 상무대, 그러니까 육군보병학교에서 초등군사반 교육을 3개월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병대가 육군에서 위탁교육을 받는 거죠. 이때 저희는 주말에 집에 다녀오기도 했지만 주로 광주 시내에서 놀았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받던 86년 당시의 광주 시내 분위기를 제법 알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건 당시 제가 광주 현지에서 교육을 받을 때 직접 보고 들은 내용입니다. 86년 여름이면 광주에서 그 일이 일어난 지 정확히 6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80년 그날로부터 40년이 넘은 지금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였을 겁니다. 일단 해병대 소위들이 술집에 들어가면 주인이나 종업원들이 엄청 잘해준다는 겁니다. 당시 우리 해병대 소위가 100명 미만인데 같은 과정에 교육을 받던 육군 소위들은 학사 장교가 600명인가 800명인가 아무튼 우리보다는 엄청 많았어요. 그럼 광주 시내 유흥가에서는 당연히 육군 소위들이 큰 고객이었을 것 같은데, 육군 소위들은 그냥 찬밥 신세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외출을 끝내고 부대에 복귀하기 전에 마지막 3차 간단하게 그 이제 포장마차에 들어갔더니만 육군 소위들이 먼저 와서 몇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해병대 소위 두세 명이 들어간 거죠. 거기서 싸웠냐고요? 아, 나 참, 그게 왜 이랬어요? 해병대는 육군만 만나면 싸우는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싸움이 안 되잖아요. 걔들이 먼저 눈을 아래로 까는데 무슨 싸움입니까, 싸움은.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제가 아닙니다. 그냥 광주의 현지 분위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제 얘기가 잠깐 들어간 거예요. 아무튼 그렇게 소주 몇 병 더 마시고 부대로 복귀하는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걔들이나 우리나 똑같죠.
그 거의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서 술값을 계산하려고 그러는데 주인 아줌마가 우리 해병대한테는 술값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군 소위들도 돈을 안 꺼내고서 쭈비쭈비 뭐 이렇게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딱 걔들한테 그러는 거야. 너희들은 술값 내야지. 뭐 이게 사투리가 비슷해요. 그러면서 뭐 니들 뭐 교육 마치면 공수부대 가냐? 뭐 이랬던 것 같아요. 아주 기분 나쁜 투로. 아니 씨발 그러면 술을 팔지 말든가 하지. 아니 어쨌든 술 다 팔아먹고. 아무튼 그만큼 육군 그 중에서도 공수부대에 대한 감정이 아주 안 좋을 때였다는 거예요. 그 반감으로 우리 해병대한테 아주 잘해줬다 이 말입니다. 이건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래서 그런가 80년대에 광주 전남 지역에서는 병이든 하사관이든 장교든 간에 해병대에 지원하는 사람이 무척 많았다고 합니다. 그럼 공수부대 지원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죠. 또 그 지역에서 이제 거기 출신 특전사 요원이 특전사 고유의 그 위장복 검은 베레 뭐 이걸 쓰고 이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는 어느 건물 옥상에서 떨어질지 모르는 벽돌에 맞을 걸 감수하고 다녀야 한다. 그런 소리도 있었어요. 제가 광주 시내에서 좀 놀던 그 깍두기 아저씨들 말을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예비역 해병대였거든요. 예? 그냥 물이 딱 가면 해병 쏘이 이리 와. 술 먹어. 그럼 그 선배들하고 먹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몇 번 들은 얘기예요. 꾸며낸 얘기 아니라니까요. 자, 이런 분위기의 광주 중심 금남로에 1992년 광주가 고향인 해병대 일병이 첫 휴가를 나온 겁니다. 당연히 위장복에 링 차고서 거리를 활보했겠죠. 여기까지는 이 해병대원은 복장 위반 외에는 뭐 특별한 잘못이 없어 보입니다. 근데 그때 마침 특전사, 우린 당시 그냥 공수부대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부대에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을 한 7명이 자축 회식을 하고 술이 거나한 상태로 금남로를 활보했다고 합니다. 92년도라고 하지만 저희가 경험한 86년의 분위기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7명이라서 그런가 애들이 나름 용감하게 이제 자세를 잡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때 휘황찬란한 복장을 한 해병대 일병을 만나게 된 거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대원은 당시 친구, 이 친구가 군인은 아니고요. 싸제 친구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당연히 군복을 입은 게 아니죠. 그래서 먼저 약속 장소에서 이 해병대원이 그 친구를 발견하고 그리로 가던 중에 공수부대원 7명이랑 마주친 거예요. 아까 제가 이 해병대원이 복장 위반 외에는 뭐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이 해병대원에게 무슨 잘못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당시 사건 뒤처리를 담당했던 이 사연의 제보자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경우, 즉 7대1의 상황이었다면 그냥 눈 마주치지 않고 지나가는 게 옳았다고 하네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도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단 그쪽 쪽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무튼 헌병대 조사 결과는 제가 모르지만 이 해병대원이 그냥 얌전히 지나가지 않았을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이런 경우 공수부대 쪽에서 어떻게 나왔을지는 제가 안 봐도 비디오 잘합니다. 100% 확실해. 이건 걔들이 뭐라고 했는지 딱 이거예요. 야 해병 경례 안 해? 100%예요 이건. 이 양반들 그날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한 사람들이잖아요. 보이는 거 없지. 제가 이걸 어떻게 해서 100% 확신하냐 하면요, 비슷한 케이스가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 해병대 소위들도 휴가 나가서 공수부대 하사나 중사 만나면 그때 이제 우리가 뭐 시비를 걸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모르는 애들한테 어떻게 시비를 걸어? 그 첫 마디가 야 공수 경례 안 해? 이거예요. 계급이 깡패라는 건 똑같아요. 뭔가 건덕지를 잡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걔들이 뭐 주머니에 손 넣고 간다든가 뭐 담배 피면서 간다든가 그러면 야 씨발 군인이 담배 피면서 그렇게 돼 있어? 뭐 이러면서 걔들이 잘못한 게 있어야 내가 이제 건덕질 잡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좋은 게 경례라는 거예요. 아무튼 군인들이 한판 붙는 시발점은
경례 왜 안 하냐, 이걸로 시작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공수부대나 우리 해병대는 똑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날 이 해병대원이 고분고분 먼저 경례를 안 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건 상대가 공수부대 장교였다고 해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공수부대한테 경례하지 말라고 이걸 조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땐 그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아시죠? 아무튼 경례 안 한 걸 가지고 시비가 붙었을 거라는 건 제 추측이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붙은 거예요. 그런데 공수부대가 쪽수가 많으니까 7명 중에 하나가 이 해병대원을 뒤에서 이렇게 감싸 안았다고 하네요. 그럼 꼼짝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머지 6놈이 뭐 샌드백 치듯이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아무튼 막 진짜 뭐 엄청 팼대요. 근데 마침 거기에 먼저 와서 기다리던 친구 있지 않습니까? 싸제인간. 이 친구가 그걸 본 거예요. 자기 친구가 20m만 더 자기 쪽으로 오면 거기서 만나는 건데 그 직전에 공수부대원 7명한테 붙들린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해병대원이 일방적으로 그냥 개패듯이 맞고 있을 때 이 해병대원의 친구가 바로 달려갔대요. 아, 제가 보기에는 이분도 보통 분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대개 파출소로 달려가는 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 그 근처에 해병 전후의 사무실이 있었대요. 이 친구는 거기로 달려간 거예요. 대단한 분이죠. 국민의 지팡이 경찰보다도 먼저 해병 전후회로 달려간 이 친구분, 아, 박수 받을 만해요. 대단한 분입니다. 그럼 이분이 거기 가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뭐, 아따 지금 해병대 졸라고 맞고 있단 게요. 뭐, 이게 사투리가 내가 들어도 좀 어색하네. 아무튼 이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해병대 예비역들이 현역 시절 그 5분 대기 출동 때보다도 빠른 속도로 현장으로 달려왔다고 그래요. 하지만 이 대원을 때린 공수부대 중사들도 나름 교육을 좀 받은 사람들 같아요.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인범은 반드시 현장에 돌아온다는 그런 수사 격언? 그거 말고 사고를 쳤으면 반드시 5분 이내에 현장을 이탈하라는 뭐 휴가자 대처 요령? 아무튼 해병전후에 예비역들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 대원은 개구리 뻗은 것처럼 그냥 광장에 피범벅이 돼가지고 쓰러져 있었다고 그래요. 아니 6명이 팼잖아요. 한 놈은 딱 잡고. 처음에는 이 대원이 진짜로 죽은 걸로 알았다고 해요. 뭐 인공호흡에 흉부 압박 뭐 그랬다는 걸로 봐서. 자,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모습이 그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피를 보면 사람이 돌아버리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같은 해병의 피를 본 거 아니겠어요? 해병 전후의 총원 비상. 당시엔 지금처럼 이제 휴대폰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전부 삐삐 일반 전화 이용을 해서 전부 비상 연락망을 가동했대요. 그러니까 연락을 받는 예비역들이 그냥 가업을 다 팽개치고 식당 셔터 내리고 금은방 문 닫고 해서 전부 주요 길목을 지켰다고 합니다. 아, 요건 제가 좀 보태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들 찾기 쉽잖아요. 위장복에 검은 베레모. 광주 시내가 난리가 났겠죠. 향토 예비군들이 이렇게만 하냐, 우리나라 정규군 20만 원 줄여도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결국 잡았답니다. 7명 중에서 4명. 그러니까 택시 한 대에 탈 수 있는 인원은 간발의 차이로 놓치고 화물차를 몰고 나온 예비역이 전속력으로 따라붙었지만 결국은 놓쳐버렸다고 하네요. 하지만 다음 택시를 타려던 3명은 그냥 잡힌 거죠. 그 뒤로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아, 이건 제가 너무 처참해서 방송을 해도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잠깐 고민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 아무래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방송에서 부적절한 내용은 대폭 통편집하고요. 통편집. 아, 씨발. 뭐 유튜브 2달도 안 된 자식이 주제 넘게 방송용어를 쓴다고요? 너무 그렇게 고깝게만 보지 마세요. 저도 방송인의 사명을 다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얘들 잡혔죠. 3놈. 지금까지 제가 3명이라고 표현하다가 이 3놈이라고 표현한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이 3놈은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되는 뭐 인간 이하의 처우가 기다리고 있다는 그런 거 다 이해하시죠? 결국 이 3놈
해병대 전후에 사무실로 끌려갔답니다. 아니 나 같았으면 그 택시 승강장에서 존나 편 다음에 경찰을 불렀을 것 같은데, 아니 이 전후의 예비역들도 장난이 아니죠 이쯤 되면. 왜? 사람을 패고 뭐 해도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하면 상당히 그 정상을 참작한다는 뭐 그런 법률 용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네 사무실로 끌고 갔다는 거는 아주 주도 면밀하게 상당히 계획적인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계획 범죄? 어쨌든 밀폐된 공간에 갇힌 세 놈을 강목과 발길질, 야구방망이 뭐 동원할 수 있는 길다란 건 다 들고 온 예비역 해병들한테 존나 맞았대요. 이거 이쯤 되면 감금, 뭐 폭행, 특수폭행 뭐 다 걸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1차로 때린 예비역들이 지칠 때쯤 되면 그 소식을 듣고 좀 늦게 합류한 예비역들 있잖아요. 그 이 사람들 또 뭐 어떤 시부럴 놈이요 하면서 이러면서 들어와서 또 패고, 그 이제 그 양반들이 또 지칠 때쯤 되면 저 광주 변두리에 사는 예비역들이 와가지고 아따 시부럴 놈 너희들 오늘 죽어버렸어요. 좀 사투리가 되는 것 같지 않아요? 하면서 또 때리고. 아무튼 제가 받은 내용 중에서 70% 이상 잘라내고 방송하는 겁니다. 엄청 맞았대요. 하지만 이 공수부대원들을 때린 예비역들은 제가 보기엔 현역 시절에 후임들을 좀 때려봤던 분들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날 휴가에서 맞은 이 해병대 일병 전치 6주가 나왔답니다. 주로 탁뼈가 금이 가고 이빨 부러지고 눈동자가 실명 직전까지 간. 근데 이 공수부대원 3명은 뭐 그렇게 어디가 부러지지도 않고 뭐 견적이 별로 안 나왔대요. 뭐 2, 3주 그냥 안티프라민 뭐 맨소레담 이런 거 바르면 되는 정도였다는 걸 보면 때린 사람들이 거의 이근한급 아닌가, 아주 기술적으로 때렸다는 뜻이기도 해요. 아무튼 그날 맞은 일병은 휴가가 끝나고서도 부대로 복귀하지 못하고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데, 며칠 있다가 그날 공수부대 대대장이 중령이죠. 김포까지 직접 찾아와서 우리 쪽 대대장한테 그날 사건의 주모자 세 놈은 강제 전역시켰다면서 인사명령서까지 들고 와서 보여주면서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큰 사건이죠. 제가 막 희기덕대면서 얘기해서 그렇지. 그리고 맞은 해병대 일병은 병원 신세만 지다가 휴가 나간 지 40 며칠 만에 부대로 복귀를 했는데 얘를 원 소속 중대로 보낼 수가 없었다고 하네요. 아니 얘는 피해자잖아요. 거기다가 서너 명도 아닌 7명한테 맞은 건데 그러면 이거 불가항력 아니에요? 하지만 당시 그 대원이 속해 있던 중대에서는 불가항력이고 뭐고 그런 걸 전혀 용납해 주지 않을 거라는 분위기가 첩보망에 걸려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대원은 병원서 퇴원해서 복귀하자마자 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왜 그랬냐고요? 간단하죠. 제가 어제도 방송한 것 같은데 휴가 나가서 때리고 사고친 대원들은 영창에서도 담배 얻어 필 수 있지만 맞고 들어온 대원들은 그냥 더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후임한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냥 찌그러져 가지고 제대할 때까지 조용히 뭐 책만 읽으면서 살든가.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인가 이 사건 말고 저희 때 육군 헌병대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분명히 해병대원 한 명하고 육군 한 명이 붙어서 해병대원 눈탱이가 밤탱이 된 경우인데, 이 대원은 복귀하면 뭐 육군 5명이랑 붙어가지고 4놈 다 쓰러뜨리고 마지막에 한 놈이 치사하게 갖고 못 들고 뭐 자기를 치는 걸 못 막았다는, 그렇게 둘러대기도 하지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가 해병대원은 휴가 나가서 신나게 얻어 터졌음에도 부대에 복귀하면 무조건 다 때리고만 들어온 해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대원의 경우에는 진짜로 단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맞기만 한 대원이 확실한 경우입니다.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어쨌든 광주에서 맞은 이 대원은 원 소속 중대로 돌아가지 못하고서 대대본부에서 간부들의 특별 관리를 받으면서 상당 기간 밥을 씹을 수가 없어서 죽만 먹으면서 군대 생활을 했다고 하네요. 일병이면 아직도 남은 군 생활이 구만리 같은 대원이었는데 마침 얼마 후 이 대원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 대원이 외아들이었던 관계로 의가사 제대를 했다고 합니다. 처참하게 맞아서 병원에 들어누운 외아들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신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연을 들으면서 제가 느낀 건 이 대원도 보통의 해병은 아니었다는 생각입니다. 일곱 명이 있으면 그냥 눈 깔고 지나가지 왜 개겨. 해병대는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글쎄요, 전 조용히 먼 산 보면서 지나갔을 것 같습니다. 나 늙었나? 근데 그 새끼들 그 7명 좀 치사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숫자가 맞아야 싸움도 하는 거지. 중사 7놈이 해병대 일병 하나를 그게 말이 돼요? 3놈은 강제 전역으로 끝낼 게 아니라 7놈 전부 저 남한산성 보냈어야 돼요. 그나마 아주 좋은 해병대 전후의 예비역들 때문에 그 밀폐된 사무실에서 병신이 안 된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후배 해병들에게 조언을 드린다면, 첫째, 상대가 3명 이상이면 눈을 깔거나 우회하자. 둘째, 만남의 장소는 해병 전후의 사무실 근처로 하자. 셋째, 위급한 일이 발생하면 112나 119보다도 해병 전후회가 빠르니까 그리로 연락하자. 제가 심각한 이런 출타 사고에 대해서 우습게 얘기했습니다만은, 잘못하면 휴가 나온 해병 본인이나 부대 모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런 사고들은 이제 다 옛날 얘기입니다. 어수룩하던 시절의 얘기라 이 말입니다. 휴가 무사히 마치고 온전한 몸으로 부대에 복귀하는 것이 나라에 대한 충성이고, 건강한 모습으로 전역하는 게 부모님께 효도하는 겁니다. 후배 해병들의 멋진 휴가와 전역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